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질문을 남겨주신 어느 환자분의 글을 보고 재발성 류마티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강직성 척추염 의심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다양한 검사를 했고 재발성 류마티즘에 제일 가깝다는 최종 진단이 나왔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한번 다시 옮겨서 검사를 류마티스 내과에서 다시 했는데 역시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재발성 류마티즘 진단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발성 류마티즘이라는 게 명확하게 검사에서 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진단 결과입니다. 다른 병원 가서도 결국 이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진단을 받았죠. 강기성 척추염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왔지만은 HLA-B27 또는 염증 수치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약은 진통제를 그래서 복용하게 되죠. 이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진단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왜? 아프니까요. 정기적으로 인대 부분이 붓는다. 이 재발성 류마티즘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찬바람 쐬면 심해지고 차가운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면 통증이 심해지고요. 재발성 류마티즘의 특징이에요. 손가락, 팔꿈치, 무릎, 발바닥 부분이 돌아가면서 아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이나 혈청 음성 류마티스 그리고 섬유 근육통도 마찬가지고요.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타난다. 그런데 검사해보면 이상은 없다. 정확한 질병명이라도 알고 싶고 어떤 조심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진단받았다는 것 자체가 진단 내릴 어떤 검사 요건이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되게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어떤 진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결국 진단이 내려진 거죠. 재발성 류마티즘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이란 것은 관절염 증상이 생겼다가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팠다가 관절이나 인대 힘줄이 아파졌다가 가라앉아요. 그것이 반복된다. 아팠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두 번째는요.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어떻게 손상되거나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관절이 손상되거나 변형되거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관절 자체에 관절이 손상되지 않는다. 아프기만 하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절이 파괴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다행인 거죠. 그래도 나는 아프긴 아픈 겁니다. 재발성 류마티즘. 관절염 증상이 발생됐다가 소실되는 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아팠다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아파지니까 사람이 미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발성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분들의 그 고통 호소를 들어보면은 진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신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관절염 증상 발생 후에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발성 류마티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점점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팠다가 가라앉았다가 아팠다 가라앉았다 하다가 점점 아픈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변해간다. 점점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가까이 간다. 관절 발생 수가 증가하고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염증 수치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동안 재발성 류마티즘 상태에서는 관절 숫자도 적었고 염증 수치도 정상이었고 류마티스 인자도 음성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류마티스 인자도 올라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재발성 류마티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일단 변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성 류마티즘에서 진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재발성 류마티즘 소염 진통제 복용하면서 물론 아픈 것을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픈 통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되는 상황, 관절염 증상이 나타났다가 소실되는 상황,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염 진통제만 복용하는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메토트렉세이트,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오히려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다. 왜? 진성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염증치가 올라가고 류마티스 인자도 양성으로 변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변해가면 메토트렉시트를 복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약을 끊는 것도 어려워지고 치료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재발성 류마티즘 상태일 때 나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재발성 류마티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렸고요. 의외로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분들, 진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볼 때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분들의 본인의 통증 호소는 굉장히 심합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